2주 전만 해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글로벌 시장과 우리 시장이 낙관론적인 희망 섞인 목소리였었는데 지금은 좀 비관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금세 바뀌어버렸죠. 주식시장 참 순간순간 변화하는 것이 주식시장이라 하더라도 중요한 큰 흐름들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난주 후반 부분에 해외 시장 역시 다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락의 요인 부분을 우리가 점검을 해야 그 하락 요인 부분이 되돌아올 수 있는 부분이냐. 그래서 하락 시에 우리가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힘의 근거를 주느냐. 아니면 지금이라도 물량을 축소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을 제공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해외 시장의 차트를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스닥 시장이 우리 시장과 연관성이 큽니다. 자, 사실 2007년, 2008년이지요. 리만 브라더스 사태 이후의 부분을 돌파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월봉상으로 쉬고 있는 모습이죠. 올라가도 되고 떨어져도 되는 위치인데, 자, 그런 가운데에서 하락 조정의 빌미를 제공했었던 요인이 무엇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자, 1차적으로는 뭐였습니까? 상품 가격의 하락이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요의 감소보다는 투기적 세력을 몰아내고 심리 자체를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의도된 흐름들이 나타났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사실 달러 반등이 먼저 이루어져서 상품 가격이나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다면 위험 자산을 회피하고 안전 자산으로 복귀하고자 하는 흐름들이 더 강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번 국면에서 나타난 부분은 오히려 유가나 은 가격, 이런 상품 원자재 가격이 하락한 이후에 발생한 좀 후행성 부분이고, 그러한 부분이 두려움 속에서 달러 반등을 이끌었다라는 쪽으로 바라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달러 반등의 연속성 부분에서 그 흐름들이 이어지기에는 다소 부족한 모멘텀 아닌가. 또 하나는 거기에 달러 반등에 대한 부분이 Q2, 그죠? 미국의 2차 양적 완화 종료, 6월 말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그 부분도 곰곰이 생각할 부분인데, 그 부분은 글로벌 시장 큰 부분에서의 유동성의 증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한 우려냐, 부담이냐, 이 부분을 해석해야 되는 부분이죠. 사실 2차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은 지난번 벤 버넌키 의장이, FRB 의장이 했죠. 그 양적 완화의 부분은 채권을 통해서 유동성 회수를 하지 않겠다라는 부분들을 1차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 부분에 있어서는 일본 부분이죠. 일본이 5월 3일 추경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재건, 대지진 이후의 재건 부분에서 들어갈 규모가 20조 엔 이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런 흐름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글로벌 시장 내에서의 총 유동성 부분은 오히려 소폭이지만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국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그러한 가운데에서 상품 가격의 하락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그죠? 위험자산, 고위험 자산에 대한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다소 소강 상태, 소극적인 매매 흐름들로 전개가 되고 있고, 거기에 덧붙여서 해묵은 악재 이미 작년 5월 부분부터 나온 그리스와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압박을 갖고 있죠. 여러분들 모르셨나요? 그리스의 재정적자 이야기, 그죠? 복지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모럴 해저드에 발생을 하고, 그 모럴 해저드 속에서 건강하고 그리고 잔인한 구조조정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상태를 지속하다 보니까 디폴트의 위험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그 나라의 문제죠, 사실은. 사실은 그 나라의 문제가 EU라든지 유럽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파장이 되면 다소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글로벌 경제가 지금은 워낙 밀접한 흐름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그 부분들이 우리 기업들과 이 전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냐 작으냐의 부분이죠. 별거 아니잖아요, 사실. 그죠? 그 위기, 작년 5월부터 발생을 했고, 그러면서 남유럽, 서유럽 위기, 이런 위기들을 다 겪어왔습니다. 다만 그러한 부분들이 그동안 시장 부분이 많이 급등을 했고, 그러한 가운데의 상품 가격의 불안성, 달러의 반등, 이런 부분들과 복합적으로 엮어지면서 시장의 불안, 그리고 해외 선진 시장 미국을 비롯한 만기의 주간, 이런 부분들로 이어지면서 지금 하락 변동을 강화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큰 무리가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 시장이 오늘 또 하락을 하면서 12개월 예상 PER 기준으로 보게 되면 9.95배 정도로 하락을 했죠. 그죠? 사실 10배 이하에서는 외국인들의 매도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목요일, 금요일, 오늘 부분 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현물 매도, 그리고 프로그램 매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었던 프로그램 매도 차익 잔고가
규모가 크게 늘어나면서 이제 최고치 부근 근처까지 왔습니다. 조금만 더 아프면 되죠. 그죠? 외국인들의 프로그램 매도 정말 시장에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온 부분 조금만 더 나오게 되면 그 자리 부분은 매수의 포인트 자리다라고 보면 되고, 그러한 가운데 PER 기준 9배, 9배 수준 정도 되면 연기금의 매수 물량도 여러분들 지속됐다는 거 여러분들 이미 과거를 통해서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 시장이 종합주가 지수가 2100포인트에 올라와 있지만 기업들의 영업이익을 통해서 일단 기본적인 부분이 리레이팅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2085포인트 2007년 11월 1일을 단순 비교를 해서는 무리다. 다만 그러한 과정 속에서 PER 기준이냐 PBR 기준이냐라는 논란에 의해서 업종별에 의한 변동성이 다소 심한 상태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부분에 있어서 화학 정유주들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미 선행적으로 60일 이평선 부근의 가격 라인을 조정받은, 그러니까 고점 대비 15% 정도의 조정을 받은 업종 종목부터 주도 업종 내에서 반등이 시도되는 모습이죠. 그러한 부분들은 유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우상향 부분은 좋은 부분이고, 그러한 가운데 우리 정유주들이나 화학주들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유가가 130%, 140% 올라가면 화학주나 정유주들에게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 그 부분은 우리는 원유 산유국이 아닙니다. 원유 생산 기업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원유를 수입을 해서 그것을 정제를 통해서 화학 제품의 고부가가치 제품을 만드는 쪽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유가가 더 많이 올라가면 부담인 거죠. 적정 수준 90불에서 120불 정도의 흐름들을 타주면 오히려 화학주나 그죠? 금호석유나 호남석유, LG화학이나 또 여타 정유주 관련주들에게는 오히려 더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 그런 주도 업종이 살아날 수 있는 힘이 지금 시장에서 기간 연장을 조금 더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런 반면에 자동차 부분들은 조금 더 하락 부분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도 업종 중에 한 축이었었던 정유업종과 화학업종은 60일 이평선까지 가격 조정을 보인 반면에 자동차 업종 부분은 20일 이평 부분과 60일 이평 사이에서 가격이 정체돼 있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기간 조정을 조금 더 가지고 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가운데 IT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자가 오늘 하락하긴 했지만 나름대로 박스를 계속 연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 SDI가 나름대로 21일 평선을 회복시켜주는 의미. 그래서 IT 쪽 부분에서도 다소 힘을 가지려고 하는 흐름. 그래서 전반적인 부분으로 보게 되면 업종이 추가 하락보다는 오히려 하방 경직성을 통한 반등을 시도하려고 하는 시점까지 와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경제 지표나 흐름들을 가지고 시장의 변동성 구간은 조금 더 이번 주까지는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5월 말 이후에 우리는 가장 어려울 때, 또 그 가장 어려운 이후에 달을 생각을 해야죠. 잔인한 5월 초 중순이지만 5월 말이 지나고 나서 6월로 가게 되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라든지 우리 시장에 호재가 될 만한 재료 뉴스도 충분히 있다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지금 구간에서 가격이 쌀 때, 또 시장이 힘들다고 할 때, 남들이 고통받을 때, 그럴 때 조금 더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식은 고통스럽지 않은 바닥이 없습니다. 남들 다 매도하고 외국인이 매도하면 시장이 침몰할 것 같지만 전체적인 시장 흐름이나 그런 흐름들 속에서의 수급의 변화나 기업들의 이익 성장성,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신다면 머지않아 저점 부분이 다가올 시점이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런 의미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조바심을 갖지 말고 인내하는 구간이라는 것을 함께 염두에 두면서 공략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힘든 시장이지만 여러분들 인내하시면서 잘 이겨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